성공한 사람들 보면 아니 저 사람은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어떤 성공 설계도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여기서 데이터가 말해주는 부자들의 습관, 그 비밀 청사진을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톰 콜리라는 사람이 연구한 건데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부자들의 88%, 거의 열의 9시죠. 이 사람들이 매일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읽는데요. 근데 비부유층은 고작 2%입니다. 이게 그냥 저 사람들은 책을 좋아하나 보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식을 필수 투자 자산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시간 날 때 하는 취미로 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성공이라는 게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로 증명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이 고성과자들이 하루를 어떻게 굴리는지 그 일상 프로토콜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매일 자기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 부자는 70%, 비부유층은 단 3%. 매일 할 일 목록, 투두리스트죠? 이걸 쓰는 사람은 81%대 19%. 소득원이 여러 개인 경우는 65%대 6%.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이건 그냥 습관이 좀 다르네 이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랄까, 하루를 살아가는 운영체제, OS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프로토콜은 뭘까요? 바로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날의 승리를 미리 설계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관리하는 방법이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이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요. 일을 시작하기 최소 3시간 전에 일어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잠을 줄여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녁에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그런 가치가 낮은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아침으로 옮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시간으로요. 이걸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거죠. 이야, 이거야말로 시간의 연금술 아니겠어요? 그럼 이 황금 같은 첫 3시간 동안 대체 뭘 하느냐? 보통 3단계로 딱 나뉩니다. 첫째, 명상이나 일기 쓰기로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 그 소음을 싹 비워내고요. 둘째, 운동으로 몸에 시동을 거는 거죠. 엔진을 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왜 아침이냐고요? 그때가 우리 의지력이 가장 쌩쌩할 때거든요. 가장 비싼 자원을 가장 중요한 데에 쓰는 거죠. 이런 정신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를 만든 사람이죠. 레이 달리오. 이 사람의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됩니다. 명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성공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이유였다.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게 그냥 마음 편하자고 하는 힐링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도 최고의 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도구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힘을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볼까요? 실제로 돈을 모으고 불리는 엔진, 바로 재무 습관을 만들 차례입니다.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돈을 줘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대부분은 월급 받으면 이것저것 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반대예요. 수입이 생기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를 떼서 저축이나 투자를 먼저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80%로 사는 거죠. 이 순서, 이 작은 순서 하나 바꾸는 게 부의 격차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행동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생각의 차이, 두 가지 마인드셋의 충돌에서 오는 겁니다. 한쪽은 소비자 마인드셋이에요. 당장 뭘 살지, 어떻게 쓸지에만 집중하죠. 소득이 늘면 씀씀이도 같이 커지고요. 다른 한쪽은 투자자 마인드셋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에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줄 자산을 사는 데 집중해요. 매달 사라져버리는 할부금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계속 돈을 가져다 주는 주식 같은 곳에 돈을 쓰는 거죠.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거 완전 성공 공식이네 싶죠? 이 습관들 그대로 베껴서 따라하면 우리도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사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의 뒷면을 좀 봐야겠습니다. 성공 공식이라고 믿었던 것 뒤에 숨어있는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바로 편향, 운, 그리고 특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생각의 함정이 바로 생존자 편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만 보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은 습관을 가졌는데도 실패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의 데이터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이 생존자 편향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인데요. 군에서 전투를 마치고 살아 돌아온 폭격기들을 분석했어요. 어디에 총알을 제일 많이 맞았나 보니까 날개랑 동체, 꼬리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더 튼튼하게 보강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근데요, 어떤 통계학자가 딱 나타나서 반대를 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데이터는 총알 자국이 없는 곳입니다. 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나 조종석에 총을 맞은 비행기는 아예 돌아오지는 못했던 거예요. 진짜 위험한 곳은 바로 그곳이었던 거죠. 여기에 또 다른 변수들을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운과 특권이라는 아주 거대한 변수들이죠. 여러 연구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의 영역으로 가면 재능보다 운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해요. 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같은 출발선의 차이도 무시 못하죠. 이런 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남들보다 훨씬 강력한 가속 페달을 달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성공 공식도 있고 또 운이나 편향 같은 불편한 현실도 있고 이걸 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쳐서 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습관이 진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운을 직접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운이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걸 알아보고 꽉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운이 담길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누가 성공했더더라 하는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매일 운동하기나 예산 짜기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습관으로 내 삶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고 거기서 얻은 원칙들을 나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거죠. 언제 부자 되지? 이렇게 결과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과정을 꾸준히 해나가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습관은 부를 보장하는 마법의 주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기회를 붙잡을 확률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전략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게 찾아올 운을 붙잡기 위해 오늘부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인가?